그런 여자 진짜 많아요. 나는 이상하게 미국이 싫더라 하면서 아이폰을 쓰는 여자, 막 이런 여자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20대 여자들 주적이 미국인 줄 아는 여자들 엄청 많아요.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여자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성이 아기를 낳으면 엄마 성을 따르자고 했더니 남친이 싫다고 해서 헤어졌다는 커플의 기사를 봤습니다. 리섭님은 목의 성을 따르는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의 성이라는 게 이제 엄마의 성씨를 따라가는 거죠. 남자의 성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의 성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는 성이 김씨신데 제가 이제 아빠의 성이 아니라 엄마의 성을 따라서 김리섭으로 이제 이름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이것도 그 페미니즘에서 온 거거든요. 페미니즘에서 여자의 혈통도 있다, 여자의 혈통도 지켜줘라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여자의 성씨를 따랐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여자의 성씨도 그 엄마는 그 아빠의 성씨를 따른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남자의 성씨잖아. 뭐는 이냐? 그럼 그 아빠도 예를 들어서 할머니의 성씨로 다시 바꿔. 그럼 할머니도 아빠의 성씨를 따른 거잖아. 결국에는 이걸 어디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가서 성씨를 무슨 근본적으로 거의 원시시대까지 올라가지고 성씨를 바꿔야 되는 건데, 그래도 이거는 현실적인 그런 여성인권 신장에는 도움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근데 저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게 별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슬기가 지금 어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성씨로 바꾼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기를 낳으면 엄마 성을 따르자고 하는 인간들은 저는 부모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금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아기가 내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아기를 내가 낳지만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엄마의 성씨보다 아빠의 성씨를 따르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99.9%가 아빠의 성씨를 따르죠. 그러면은 아이가 나중에 아빠의 성이랑 자기의 성이 달라서 어딘가에 가가지고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한테 자기의 그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 아이한테 평생 동안 그 짐을, 편부모 가정이라는 그 짐을,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살게끔 만드는 건데, 그게 부모로서 할 짓입니까? 아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태어나자마자 문신을 새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는 도움을 주지 못할지언정 해가 되는 짓은 최대한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마음대로 지을 수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무슨 김발기, 박조루 이런 식으로 지으면 안 되잖아.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고 해서 김발기라고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성씨도 똑같은 거예요. 왜 애를 남들이 보기에 애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생각 자체가 아빠의 성을 따라간다고 보는데, 아빠의 성과 아이의 성이 다르면은 얘는 혹시 새아빠인가? 새아빠 손에서 자른 애인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아빠 성을 따르든 엄마 성을 따르든 중요한 건 아닌데, 애가 나중에 커서 선택을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여권 신장이 중요하고 뭐 여자의 그런 게 중요하면은 애가 나중에 커서 너 엄마 성 따르고 싶으면 엄마 성 따라라. 애가 자기의 가치 판단이 될 수 있는 그게 되고 나서 그거를 해야지, 태어나기도 전 애한테 선택권도 없는 애한테 왜 그거를 부모 마음대로 사회적인 편견을 지고 살아가게 만듭니까?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이한테 엄마성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부모는 생각이 엄청나게 짧은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있어. 남성분들은 아이한테 엄마성을 갖자고 하는 여자는 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런 여자는 99.9%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이에요. 99.9% 여초 카페 회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 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 있는 여자를 찾는 꿀팁 하나만 가르쳐주세요. 개념 있는 여자를 찾는 꿀팁. 근데 이거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네. 개념 있는 여자. 어디서 만나느냐에 대해서 묻는 건지 아니면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근데 구분하는 방법이 되게 꿀팁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개념 있는 여자라고까지는 확정 지을 수 없지만, 얘가 아예 빡대가리인지 아닌지, 얘가 아예 그냥 인생을 존나 생각 없이 사는 애인지, 아니면은 최소한의 개념은 탑재해 있는 애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질문은 있어. 이거 진짜 이건 확실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묻는다고 해서 이 여자가 개념이 있냐 없냐를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빡대가리인지 아닌지는 구분할 수 있어.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미국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진짜 걔 답도 안 나오는 빡대가리와 그래도 정말 바닥까지는 아닌 여자의 그게 갈려져요.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미국은 뭐 우리의 주적이다 뭐 이딴 소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이 우리나라와 막 적대적인 관계라든지, 뭐 나는 이상하게 미국이 싫더라 하면서 아이폰을 쓰는 여자, 막 이런 여자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여자는 반드시 걸러야 되죠. 이게 진짜 꿀팁이야.
여러분들 20대 여자들 대적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주적이 미국인 줄 아는 여자들 엄청 많아요.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여자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여자 진짜 많아요.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동맹인 줄도 모르는 여자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목숨을 미국이 살려준 것조차 모르는 여자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간첩들이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잖아요. 미국을 우리나라에서 몰아내야 된다고. 주한미군 필요 없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딴 소리 짓거리는 여자면 반드시 걸러야 되죠. 아이폰 쓰는 여자는 뭐 딱히 그런 거 없어요. 아이폰은 쓸 수 있죠. 나이 어린 상사랑 잘 지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굽신굽신 됐습니다. 저는 쇼핑몰에 다녔었기 때문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어린 상사들이 꽤나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더 굽신굽신 됐어요. 또 저기서도 군대에서도 저랑 동갑인 선임들이나 저보다 어린 선임들한테 더 굽신굽신 됐습니다. 나는 네가 나보다 상사라는 거를 인정한다라는 거를 저는 확실히 인식을 시켜줬어요. 왜냐면은 나이가 어리고 이럴수록 그냥 괜히 기어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대한민국 그 문화상 신들이 많아요. 또 직원들 중에서도. 그래서 쟤는 나보다 상사지만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상사를 구워 삶으려고 하는 미친놈들이 많아요. 계급에 따라서 가지 않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방어적인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어린 상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성 상사라든지 어린 상사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더 나는 너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직장이나 군대에서 막 누가 나를 깔봐. 직장이나 군대에서 누가 나를 깔보는 건요, 제가 진짜로 이거 진짜 팩폭을 해드리자면은 다 그냥 일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일을 잘하면은 직장은 내가 일 잘하는 사람이랑 팀이 돼가지고 어떻게 내 일을 빨리 끝내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잘하는 게 무조건 이득인 건데, 일을 잘하면은 무조건 저거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일도 특출나게 어떻게 내가 뛰어나는 성과를 못 이루고 되게 내세울 거 없을 때 자꾸만 사회적인 이런 걸로 고민을 하는 건데, 아휴, 내가 일 잘하고 상사한테 굽신굽신 돼보세요. 어떤 상사가 나를 밉다고 찍히나. 내가 일 잘하고 상사한테 굽신굽신 되면서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상사한테 막 술도 따라주고 춤도 춰주면서 탬버린 치고 흔들면은 어떤 상사가 나를 미워해. 대체 어떤 상사가. 사실 답은 정해져 있는데 다 그냥 회식 자리에 가서 비유 맞추는 거 자기가 안이 꼽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 못하겠고, 일도 나만 괜히 남들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안이 꼽고. 일 잘하고 싸가지 없는 사람 대 일 못하고 진짜 착한 사람, 사회생활을 할 때 누가 더 낫나요? 당연히 닭전이죠. 닭전. 닭치고 전자입니다. 당연히 그냥 직장생활은 그냥 무조건 일이 우선이에요. 사회생활 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돼.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어떤 의사는 수술을 진짜 나 잘해. 개 싸가지 없는데 나한테 자꾸 반말을 해. 의사 새끼가 지가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반말을 하면서 빨리 저기 예약 잡혔으니까 빨리 가세요. 내가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이래. 근데 이 사람은 수술을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의사는 수술에서 성공 확률이 한 30%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근데 너무 친절해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막 초콜릿 같은 것도 챙겨주고 막 너무 힘드셨죠. 막 공감해줘. 막 공감해줘서 너무 힘드셨죠. 너무 무섭죠. 막 수술해도 무섭죠. 그래도 제가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막 이런단 말이야. 누구한테 가서 수술을 받겠어요? 누구한테 가서? 싸가지 없는 의사한테 가서 수술을 받지. 직장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싸가지 없이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내가 아무리 일 못하는 거를 이거 샤바샤바해서 커버를 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결국에는 승진할 때는 싸가지 없이 일 잘하는 애가 승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맥관리 같은 게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겁니다. 저는 뭐 마케팅 회사 같은 거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마케팅 회사 사람들이 자기네 고용주한테 맨날 명절 때마다 선물 같은 거 보내요. 저는 그런 것도 하나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내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신감만 있으면은 저는 그 사업하면서 고객들한테 아무런 선물 공세 같은 거 해본 적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은 나는 그냥 그 사람들이 지불한 거에 비해서 더 나은 서비스만 제공해주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제가 명절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샤바샤바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제가 그 사람들한테 수익을 못 주면 한 달이라도 연장할 것 같나요? 연장 안 해요. 전문직도 요즘은 서비스라서 안 친절하면 컴플레인 들어서 친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드는 거잖아요. 예시를. 어떤 미친 의사가 반말을 하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둘 중에 선택할 거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한테 싸가지 없는데 수술 확률 100%인 의사랑 나한테 너무 친절하지만 수술 확률 10%인 의사랑 누구한테 가서 수술을 받을 거냐니까요. 열이면 열, 그냥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다 전자한테 가서 받지. 10%가 아니라 100% 대 95%로만 해도 전자한테 가서 받을 겁니다. 자기 목숨이 달렸다면. 어떤 사람이 또 아닌 그 친절함으로 인해서 5%에 내가 죽을 그 리스크를 어떤 병신이 그거를 무릅써요. 내가 100%인 사람이 되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는 태생적으로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회식할 때가 늘 부담스럽습니다. 직장 상사들이 회식 자리에서 술 강요를 할 때가 특히 고역입니다. 지금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술을 피하는 직원들을 안 좋게 보는 직장 상사들이 있고 실제로 술을 피하려다 몇몇 상사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서민만의 꿀팁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마인드를 바꿔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거 술에 관한 질문은 진짜 항상 계속 있네요.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술을 안 좋아한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시로, 그러니까 술도 잘 마시고 샤바샤바까지 잘하면 가장 좋겠죠, 술을 좋아하는 직장 상사한테. 근데 저도 지금 술을 좋아하거든요. 술을 좋아하고 제가 어릴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는 술 안 좋아하는 인간들이랑은 절대 친한 친구는 못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요즘에 제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다 술을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물론 그 친구들이 술을 좋아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술을 안 좋아하는데도 결국에는 내가 마음이 통하고 뭔가 이렇게 정말 재밌고 이러면은 술이 굳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에서도요, 술을 마시고 맨날 꽐라가 돼가지고 상사들한테 무슨 진짜 주접떠는 애보다 술을 굳이 안 마셔도요, 술 마신 것처럼 놀면 돼요. 그러면 진짜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만 해도, 제가 아무리 술을 좋아한다고 해도 직원들한테 술 억지로 강요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술을 안 마셔도 정말 신나게 파이팅 있게 막 회식 자리 때 즐겁게 하는 직원이 있고, 술을 좋아해도 혼자 꼴짝꼴짝 마시면서 분위기 하나도 못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사 입장에서 전자 후자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상사한테 예쁨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예쁨을 받고 싶으면은 술을 굳이 안 마셔도 예쁜 짓 많이 하면은 예뻐해 줍니다. 술 잘 마시고 싸가지 없는 놈보다.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술을 안 마신다고 해가지고 상사들한테 뭐 찍힌 것 같다는,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재미가 없어서일 가능성이 더 높고, 술을 안 마셔도 술 마신 것처럼 한번 놀아보세요. 근데 보통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은 성격이 소심해서 술을 안 마셔가지고 막 쭈뼛쭈뼛 하고 계실 겁니다. 술 안 마셔도 노래 가가지고 사람들 놀 때 막 탬버린 치고 막 미친듯이 놀아보세요. 상사들이 싫어하나? 탬버린 치고 막 춤추고 막 아주 막 난리 부르스를 한번 떨어보세요. 상사들이 좋아하지. 결국에 근본적인 문제는 술이 아닌 겁니다. 술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정말 술을 못 드시겠으면은, 술을 못 드시겠고 저기 숙기도 내가 도저히 없다 싶으면은 정말 술을 마신 다음에 회식 자리에서 토 한번 하세요. 그럼 절대로 술 마시라는 말 안 할 겁니다. 오히려 저 술 마시고 싶다고 해도 상사들이 뜯어 말릴 거예요. 그때는 술 마신다 그러면 오히려 상사들한테 찍힐 겁니다.